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생명과학2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은 이제 세포 분해법 문제였고요. 식물세포 파색으로부터 세포 소기관 기억, 니은, 디귿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분리되는 건 뭐죠? 네, 핵이고 그 다음 엽록체,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네, 그럼 선지로 갈게요. 기억. 기억은 이중막을 갖는다. 핵. 그렇죠. 이중막이죠. 네, 맞고요. 다음 니은. 이 과정은 자기방사법이다. 아니죠. 세포분해법입니다. 틀렸고요. 디귿. A에는 여러분 A라는 건 여기 상층액 A죠. 그럼 이 상층에게는 이 미토콘드리아와 나머지 이제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 A에는 크리스타 구조를 갖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크리스타가 뭐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주름진 구조죠? 네, 상층액 A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입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세포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대장균, 사람의 간세포, 시금치의 공변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대장균은 원핵세포로 된 원핵생물이고요. 사람의 간세포, 동물세포, 그리고 시금치의 공변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는 이제 진핵세포죠. 네,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세포벽을 갖는다. 시금치의 공변세포도 식물세포라서 세포벽을 갖고 또 대장균, 세균력 진정세균계로서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갖죠. 따라서 세포벽을 갖는 것은 대장균과 그리고 시금치의 공변세포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얘네가 이제 기억, 니은 중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억과 디귿은 핵막을 갖는다. 핵막을 갖는다는 건 이제 진핵세포의 특징이니까요. 사람의 간세포와 시금치의 공변세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금치의 공변세포, 사람의 간세포 이렇게 하면 둘의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게 바로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이제 시금치의 공변세포가 되는 거고 니은은 대장균이 되는 거고 디귿은 사람의 간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기억은 사람의 간세포이다. 기억은 시금치의 공변세포예요. 틀렸고요. 니은. 니은의 세포벽에는 대장균의 세포벽에는 펩티도글리칸 성분이 있다. 그렇죠. 맞고요. 다음 디귿. 니은과 디귿은 모두 원핵세포이다. 대장균은 원핵세포가 맞지만 사람의 간세포는 진핵세포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진핵세포, 원핵세포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1, 2, 3가 능동수송, 단순 확산, 세포의 배출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네, 1부터 볼게요. 세포 안에서 밖으로의 인슐린의 이동,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의 이동은 세포의 배출로 이동하게 되죠.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다음 2,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은 능동수송이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 칼륨의 이동은 능동수송이고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은 확산이에요. 다음 3,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의 이동은 단순 확산입니다. 산소, 이산화탄소의 이동은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관통하죠.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원은 세포의 배출 작용이다. 네, 맞고요. 니은,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이 ATP 합성요소를 통해 스트로마로 이동하는 방식은 2이다. 능동수송이다. 여러분 이거 방향 잘 봐야 돼요. 일단 그 엽록체에서 명반응이 일어날 때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이 능동수송되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축적해 놓았다가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ATP 합성요소를 통해 수소이온이 확산되는 힘을 이용하여 ATP가 합성되는 거죠. 이때 이동 방식은 촉진 확산입니다. 그렇죠? ATP 합성요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 방식은 촉진 확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스트로마로 이동하는 방식은 이거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촉진확산이죠. 틀렸습니다. 만약에 니은 선지에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의 수소연의 이동 방식 그렇게 물어봤으면 능동수송이 맞아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다음 디귿. 3에서 막단백질이 이용된다? 아니죠. 단순 확산은 인지제 이중층을 그냥 관통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이건 이제 켈빈의 실험입니다. 클로렐라 배양에게 14CO2를 공급하고 빛을 비춘 후 세 시점에서 얻은 세포 추출물을 전개한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순서를 좀 잡아보면 A가 가장 먼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면 디귿이 여긴 없고 여긴 나타났죠. 그쵸? 그러니까 C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B 이렇게 일단 순서를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G3P, RUBP, 3PG 중 하나인데 우리가 14CO2를 넣었을 때 14C를 표지하는, 함유하는 최초로 합성되는 물질이 뭐죠? 네, 3PG입니다. CO2 고정 최초 산물. 그래서 최초로 이제 관찰된 이 기억, 얘가 이제 3PG가 되는 거고요. 3PG. 그 다음에 뭐? 니은? 그렇죠. G3P. 3PG, G3P. 그럼 남은 하나, 디귿은 뭐? 네, RUBP. 이렇게 매칭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엽록체의 스트로마에 기억, 3PG가 있다. 여러분 이거 켈빈 회로는 우리가 일어나는 장소가 스트로마죠? 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스트로마에 있습니다. 네, 기억 맞고요. 니은. 한 분자당 탄소수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니은은 G3P. 얘는 탄소수 3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RUBP. 리블로스 2인산이죠? 리블로스 탄소수 5개입니다. 따라서 탄소수는 니은이 크다 그랬으니까 틀려요. 니은이 더 적죠. 탄소수가.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중에 14C가 포함된 최초 생성물. CO2 고정 최초 산물. 뭐죠? 네, 3PG입니다. 기억입니다. 디귿이 아니라. 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켈빈의 실험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진화의 요인 중 창시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창시자 효과 그리고 병목 효과 이거는 어디에 속하죠? 그렇죠. 유전적 부동에 속합니다. 우리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으로 돌연변이, 자연 선택, 유전자 흐름, 그리고 유전적 부동 이런 거 배웠죠? 유전적 부동에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있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창시자 효과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네, 맞고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중 하나이다. 네, 유전적 부동, 유전자 흐름, 자연 선택, 돌연변이 이것이 이제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디귿. DNA 변화에 의해서 집단 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한다. 여러분 이거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중에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이건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돌연변이로 그 집단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창시자 효과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답은 4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는 에이버리가 나는 허쉬와 체이스가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단백질 분해 요소와 DNA 분해 요소 중 하나이다. 네, 에이버리의 실험. 그리피스의 실험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의 어떤 물질이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킬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분해 요소를 처리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의 추출물에 어떤 분해 요소를 처리를 했어요. 얘는 단백질 분해 요소 혹은
DNA 분해 요소 중 하나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R형균과 함께 배양을 했더니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됐다. 이 말은 뭐죠?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됐다는 거죠. 형질 전환됐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DNA가 온전히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기억은 DNA 분해 요소는 아니에요. 뭐죠? 단백질 분해 요소. 네, 에이버리 실험도 수능에 자주 나오고요. 또 변형된다면 여기를 이렇게 빈칸으로 두고 이거는 무슨 형균이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꼼꼼하게 에이버리 실험 과정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인데 과연 박테리오파지의 유전 물질이 무엇인가? 대장균, 숙주세포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박테리오파지의 유전물질일 텐데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는 게 DNA인가 단백질인가를 알아본 실험입니다. 지금 박테리오파지를 32P로 표지했다는 것은 파지의 DNA를 방사선을 띠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에 감염시키고 잘 배양한 뒤 믹서를 작동해서 이제 흔들고 분리시키고 대장균하고 박테리오파지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하면 대장균이 무겁기 때문에 대장균은 밑에 가라앉고 박테리오파지의 껍질은 위에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장균, 숙주 안으로 들어가는 박테리오파지의 유전물질이 뭐냐면 DNA예요. 이 32P로 표지된 DNA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장균이 있는 이 침전물 쪽에서 방사선이 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 박테리오파지의 유전물질은 단백질이 아니라 DNA다라고 결론 내렸죠.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은 단백질 분해 요소이다. 네, 맞고요. 다음 니은 A에 침전물 A에 여기 원래 대장균이 있어요. 그쵸? 거기에 32P로 표지된 DNA가 있다. 어때요? 그치? 그 대장균 안으로 이 32P로 표지된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들어갔으니까 A에 그것이 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가에서 살아있는 R형균은 얘는 피막을 갖는다? 아니죠. 여러분 폐렴 쌍구균에서 R형균하고 S형균의 차이는 R형균은 피막이 없어요, 겉에. 그래서 표면이 러프하다 해서 R형균이에요. S형균은 그 겉에 피막이 있어서 겉이 스무스하다 해서 S형균이에요. S형균이 피막이 있지. R형균은 피막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유전물질에 관한 실험 문제인데 보통 이제 에이버리 한 문제 나오거나 혹은 허쉬와 체이스 한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두 실험을 모두 통합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다음 7번으로 갈게요. 네, 7번은 이제 효소 문제고요. 효소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프 분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 가는 효소 2에 의한 반응에서 조건 1과 2일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 여러분 익숙하죠, 그쵸? 그런데 이제 1하고 2의 차이는 뭐냐? 1과 2는 각각 저해제 X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 하나이다. 그리고 문제 맨 끝에 그 X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중에 하나래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 무슨 뜻이냐면 기질의 농도를 충분히 높여주면 저해 효과가 감소해서 저해제가 없을 때 최대 초기 반응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저해제죠? 그렇지, 경쟁적 저해제. 바로 2가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입니다. 경쟁적 저해제 X가 있을 때 1은 저해제가 없을 때 또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나는 가의 1과 2에서 기질 농도가 S1일 때 시간에 따른 기질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 나온 이 기억과 니은은 1과 2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에 따른 기질 농도 변화 그래프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질 농도는 감소하게 되죠. 왜? 반응이 진행되면 기질, 반응물의 양은 감소하고 생성물의 양은 증가하죠. 그쵸?
기질의 양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기억이나 니은이나 감소하고 있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기억은 시간이 이 정도 됐을 때 기질 농도가 0이 됐어. 반응이 끝났다는 거고요. 니은은 한 시간이 이 정도 됐을 때 반응이 종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반응 속도는? 그렇지, 기억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이 중에서 뭐, 그렇지, 저해제가 없을 때 1, 니은이 바로 저해제가 있을 때 2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핵심은 축이거든요. 이거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고 이건 시간에 따른 기질 농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효소 문제에서는 그래프 해석을 좀 꼼꼼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보기로 갈게요. 기억. X는 경쟁적 저해제이다. 네, 맞고요. 니은. 니은은 1이다 했는데 니은은 2죠. 그렇죠? 틀렸고요. 디귿. 가에서 S1일 때, 여기일 때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 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금 주어가 여러분 2죠. 2에서가 이 값이 1에서보다 크냐. 그러면 2를 보면 똑같은 기질 농도 S1에서 초기 반응 속도가 1보다 낮죠. 그 말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질과 결합한 효소 수는 적고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는 1보다 많겠죠.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숫자는 큰 겁니다. 따라서 2가 더 크다. 어때요? 네, 디귿 맞는 선지입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8번으로 갈게요. 표는 동물 가나다라에서 특징 A, B, C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그 가나다라가 뭐냐? 갯지렁이. 그 다음에 거미. 그 다음에 해파리. 그 다음에 회충. 선생님은 이제 설명하느라 지금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쓸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문제에서 이제 줄 치면서 이게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갯지렁이는 어디에 속하죠? 얘는 네, 환영동물입니다. 갯지렁이, 지렁이, 거머리, 환영동물이고요. 환영동물은 어디 속하냐면 삼배업성, 선구동물, 진체강에 속하죠.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거미는 절지동물입니다. 절지동물도 삼배업성, 선구동물, 그리고 진체강에 속하고요. 해파리 어디 속하더라? 자포동물입니다. 얘는 이배업성 동물이죠. 외배업, 내배업은 있지만 중배업은 없습니다. 자포동물. 그 다음 회충. 얘는 이제 선형동물로서요. 선형동물이 어디 속하냐면 삼배업성 선구동물의 의체강, 원시적인 체강, 의체강을 갖고 있는 동물 되겠습니다. 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A, B, C는 뭐 중에 하나냐면 외골격. 그리고 체강, 체절.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골격은 이 중에 누가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절지동물이 외골격 갖고 있죠. 나머지 동물들은 외골격 갖고 있지 않아요. 체강은 어때요? 체강? 얘도 의체강, 체강 있는 거예요. 얘 갖고 있으니까 얘는 안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체강을 먼저 봤는데요. 지금 B라는 특징이 세 동물에겐 해당되지만 하나에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B가 체강이구나. 그래서 라는 체강이 없는 이 해파리, 자포동물이구나. 그럼 여러분 자포동물은 체강도 없고 외골격도 없고 몸에 체절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X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B, 체강을 먼저 찾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C는 다에게만 해당되는 특징이야. 그럼 아까 외골격이 거미만 갖는 특징이었잖아요. 따라서 다를 거미로 위치시키고 C는 외골격, A는 체절.
이렇게 매칭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미는 체간 같고요. 진체간 같고요. 그리고 외골격 같고요. 몸에 체절 있죠. 네, 여기서 다 동그라미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체절인 거 찾았기 때문에 가가 체절이 있다? 아,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동물들 봤을 때 이 중에서 이제 체절이 있는 거는 절지동물하고 환영동물 체절 있죠? 선형동물은 몸이 원통형이긴 하나 체절이 없죠. 체절이 있는 거 환영동물이니까 가가 갯지렁이가 되면서 갯지렁이 체절 같고 진체간 같고 외골격은 없다 됐습니다. 그럼 남은 나는 이제 회충. 선형동물이 되면서 몸에 체절 없고 의체감 같고 그 다음에 외골격은 없다 해서 이제 표 채울 수 있겠습니다. 동물이 이제 4개가 나와서 이 특징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기억은 오이다. 네, 맞고요. 다음 니은. 나는 이제 회충 선형동물인데요. 발생 과정에서 원구가 항문이 된다. 여러분 선형동물은 선구동물입니다. 선구동물은 원구가 입이 되죠? 그쵸? 원구가 항문이 된다.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라는 중배업을 갖는다. 라는 해파리로서 여러분 자포동물이고 이배업성 동물입니다. 외배업, 내배업은 있지만 중배업은 없어요.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 파트에서는 동물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네, 다음 9번으로 갈게요. 네, 9번은 이제 종분화 그리고 개통수 관련 문제였고요. 지금 여러분 그 3번째 줄에 A부터 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있다면 그림 안 보고도 기억선지는 바로 풀립니다. A, B, C가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라면 자연 상태에서 교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억, A와 C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맞는 선지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선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A부터 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다 라고 했을 때 혹시 이렇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가를 묻는 선지가 있는지 먼저 보면 문제 좀 빨리 풀립니다. 해서 이제 일단 그것부터 기억이 맞다는 거 먼저 찾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원래 A만 있었는데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난 후에 B가 나왔네요. 그러면 A로부터 B로의 종분화는 무슨 종분화? 이소적 종분화입니다. 지리적 격리를 수반하니까요. 이소적 종분화고. 그 다음에 C라는 새로운 종이 나왔는데 여기 사이에서는 뭐 지리적 격리라는 말도 없고 동일한 장소 내에서 종이 분화되면 그거는 동소적 종분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 순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최근에 분화한 이 BC가 유형 관계가 가까운 것이고 따라서 개통수에서 이제 BC를 가까운 위치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이제 B와 C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여길 B, 여길 C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A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A에서 B로의 종분화는 이소적 종분화. B에서 C로의 종분화는 동소적 종분화 이렇게 채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뀔 수 있지만 기억은 확실히 A이기 때문에 아마 묻는 것도 니은처럼 기억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기억은 C이다. 아니 기억은 A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니은과 디귿 사이의 종분화는 이소적 종분화에서 일어났다. 니은과 디귿 사이의 종분화는 무슨 종분화? 동소적 종분화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종분화와 관련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은 광합성에 대한 힐의 실험이다. 옥살산철 3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전자 수용체이다. 여러분 힐의 실험 기억나요? 힐의 실험의 질문은 뭐였냐면 광합성 결과 방출되는 이 O2의 근원이 이산화탄소냐 아니면 물이냐
이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거든요. 실험의 질문 자체가. 그래서 질경의 잎에서 얻은 엽록체 추출액과 액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물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옥살산철 3를 시험관에 넣고 암실에 둔다. 그런 다음에 시험관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낸 다음, 공기를 빼냈다는 것은 이제 얘를 차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밀봉한다. 나의 시험관에 빛을 이제 비추었더니 옥살산철 3가 옥살산철 2로 환원되었고 산소가 발생하였다. 자, 여러분 공기를 빼냈는데도 산소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의 기원이 뭐다? 물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한 실험이었고요. 물이 광분해되면요. 지금 빛을 비추었죠? 빛을 비추면 이제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 전자, 산소로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수소와 전자를 누가 받게 되냐면 지금 실험 과정에서 옥살산철 3를 넣어줬죠. 옥살산철 3가 수소와 전자를 받아서 옥살산철 2로 환원됩니다. 환원.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받는 역할을 하니까 전자 수용체다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실제 이제 광합성에서는 최종 전자 수용체, 옥살산철 3처럼 전자 수용체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NADP 플러스예요. NADP 플러스가 수소와 전자를 받으면 NADPH가 되죠. NADPH로 환원되죠.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기억, 기억이 옥살산철 3죠. 옥살산철 3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은 뭐예요? NADPH가 아니라 NADP 플러스죠. 그쵸? 기억 틀렸고요. 니은. 다에서 물이 광분해되었다. 그렇지. 빛을 비추어줘서 물이 분해되어서 산소가 발생한 거죠. 네, 맞고요. 다음 디귿. 다에서 발생한 이 산소는 관계원에서 생성되었다. 여러분 비순환적 광인산화 그리고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관여하는 건 이제 관계2랑 관계1이잖아요. 그 중에서 물의 광분해 그리고 산소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죠? 관계2입니다. 그렇죠? 관계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광합성에서 이제 힐의 실험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네, 11번 선생님이 이제 총평에서도 주목할 문제로 뽑았고요. 많이 나옵니다. 생명과학2에서 염기수 계산하는 문제예요. 핵심 포인트는 몇 개, 그리고 또 상보적, 두 종류의 염기, 수소결합의 총 개수 이런 게 좀 핵심 단서예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제 풀면서 결과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선생님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중가닥 DNA 간은 서로 상보적인 복제 주연가닥 기역과 니은, 주연가닥 기역과 니은,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은 새로 합성된 가닥이다. 그런데 기역, 니은, 미음은 48개, 동그라미, 48개로 되어 있고, 디귿과 리을은 24개 동그라미. 그러니까 48의 딱 절반이구나. 24. 네, 됐고요. 기역과 디귿 사이의 염기간 수소결합의 총 개수는 56개이다. 56개 동그라미. 기역과 누구? 디귿. 그럼 한번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가닥에 있는 A 혹은 T의 개수 그리고 G 혹은 C의 개수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A 혹은 T 혹은 뭐 이제 그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라실 포함될 수 있으니까 U. 티민 대신에 유라실 있죠? RNA 프라이머에는. 이걸 이제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면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 이 디귿은 24개의 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24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 디귿에 있는 염기 먼저 생각해 볼게요. 디귿은 ATU 아니면 GC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24 하고요. 기역과 디귿 사이의 염기간 수소결합의 총 개수는 56개다. 여기 염기간 수소결합의 총 개수는 56개인데 AT 간에는 2개의 수소결합, GC 간에는 3개의 수소결합이니까 수소결합의 수는 2X 더하기 3Y는 56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2배 하면
이거니까요. 빼면 y는 8이 되겠네요. y는 8, x는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디귿에 있는 ATU의 합은 16개고요. 그 다음에 GC의 합은 8개라는 걸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원에서 근데 아까 프라이머 얘기 선생님이 해줬나요? 프라이머 지금 X, Y, G 세 종류 있는데 G는 얘는 피리미딘 계열에 속하는 염기, 두 종류의 염기? 그러면 여러분 G는 프라이머기 때문에 이제 RNA 프라이머니까 티민은 없고요. 사이토신과 유라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X와 Y 중 하나와 서로 상보적이래. G가 얘 또는 얘와 하나와 이제 상보적. 그 힌트가 아까 있었고요. 네, 계속 해볼게요. 지금 디귿에서 프라이머 X를 제외한 부분이 이제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은 여러분 염기는 몇 개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4개고 프라이머는 4개의 염기니까 원은 20개의 염기로 되어 있겠죠? 그 원에서 구아닌 더하기 사이토신 분의 아데닌 더하기 티민은 3이래요. 3. 3이라는 것은 1분의 3이고요. 여러분 20개를 4로 나눠보세요. 그럼 5죠. 이거는 5분의 15가 되겠어요. 원은 20개의 염기로 돼 있으니까 2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아까 디귿 통틀어서 ATU는 16개, GC는 8개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원에는 AT가 15개 있고 그 다음에 GC는 5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프라이머 X에는 AT, U 중, T는 없고 RNA 프라이머니까 A와 U 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와 C는 3개 있어서 토탈 4개의 염기로 된 거죠. 그쵸? 계산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G가 뭐 이 중에 하나와 상보적이라고 했는데 G에 대해서 사이토신과 유라실로 구성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거? 괜찮죠? 지금, 그럼 뭘로 잡으면 되냐면 얘가 G가 유라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3개 있으면 이 X는 G와 상보적이라서 사이토신 3개니까 여긴 구아닌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라실과 상보적이고 아데닌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모순 없죠. 그쵸? 그래서 X가 G와 상보적인가 보다라는 힌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계속 해보면요. 이제 리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리을은 몇 개의 염기? 24개의 염기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Y하고 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을에서 구아닌 더하기 사이토신 분의 아데닌 더하기 티민이 2분의 3이래요. 여러분 리을은 총 24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데 24를 알맞게 분모 분자가 나눠 가져서 2분의 3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만들어지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의 서열을 생각해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2와 3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제 5의 배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20이 떠오르죠, 여러분, 20. 그러면 이 4개가 ATGC가 아닌 거예요. 뭐? 그렇지, 유라실. 프라이머는 RNA 프라이머 때문에 유라실을 갖죠. 그래서 Y가 다 유라실로만 이렇게 4개 돼 있다면 이 2 부분은 20개의 염기로 돼 있을 테니까 20개를 나눠 가지면 여기 20개를 나눠 가지면 20을 이제 5등분 하면은 4니까 4, 2, 8, 4, 3, 12 해서 만족시킬 수 있지. 그래서 리을에서 Y는 프라이머는 다 유라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부분에서는 아데닌하고 티민 더해서 12개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더해서 8개이면은 리을에서도 이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가에서 그 다음 조건이요. 가라는 건 원래 있었던 그 이중가닥 DNA고요. 여러분 그게 복제된 게 이것이기 때문에 이중가닥 DNA 가 그리고 얘는 서열이 똑같은 거예요. DNA 복제라는 건 서열이 똑같은 DNA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가에서 구아닌 더하기 B 분의 아데닌 더하기 A는
E고 이 B와 A 이거는 사이토신과 티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중가닥 DNA에서 만약에 여기가 아데닌 여기가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면 아데닌은 티민과 수가 같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수가 같기 때문에 그 값은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1이 아니라 2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는 티민이고 그 다음에 B는 사이토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중가닥 DNA 가와 얘가 서열이 같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를 다 구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구아닌 더하기 사이토신은 여기 8개, 여기 8개에서 16개고요. 아데닌하고 티민은 여기 16개, 그리고 여기 이제 유라실이지만 원래 그 이중가닥 DNA는 AT겠죠. 그쵸? AT겠지, 그치? 그래서 4개랑 12개 더하면은 16개. 16개니까 32개 해서 2. 네, 만족하네요. 그래서 모순 없고요,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니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은에서 아데닌분의 A가 뭐였죠? A가 티민. 이것은 7분의 9고 그 다음에 구아닌분의 B, 사이토신은 5분의 3이다. A와 B는 사이토신과 티민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니은을 생각을 해보면 기역과 니은은 상보적이고요. 그리고 또 기역과 이 밑에 것은 상보적이죠. 따라서 얘와 얘는 서열이 같죠. 우리가 지금 얘 디귿하고 리을의 개수를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얘는 니은과 동일할 거예요. 그쵸? 다만 이제 유라실을 이제 티민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되죠. 지금 유라실 이제 4개 여기 써놓고요. 그러면 이 니은에서 AT는 몇 개가 돼야 되냐면 16개 그리고 16개 32가 돼야 돼요. AT의 합은 32가 돼야 되는데 32를 16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2죠. 2 곱하기 7, 14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9 해서 18개 해서 AT 더해서 32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C는 이제 8 더하기 8에서 16이 나와야 돼. 16. 그러면 16을 이제 8로 나눠 가지려면 16 나누기 8은 2니까 2씩 곱해주면 구아닌은 10개, 사이토신은 6개 있다라는 이제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니은에서의 염기 개수를 보기로 갈게요. 기억. X에 있는 유라실의 수는 1개이다 라고 했는데 X는 아데닌 하나 그리고 구아닌 3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유라실은 없네요. 다음 니은. 염기간 수소결합의 총 개수는 기역과 투 사이가 기역과 원 사이보다 많다? 한번 해보죠. 기역과 투 사이에서는 AT가 12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2 해서 24 더하기 G시간에는 이제 3개의 수소결합이니까 8 곱하기 3 해서 24에서 48입니다. 그 기역과 그 다음에 투 사이는요. 그 다음 기역과 원 사이. 기역과 원 사이는 아데닌 티민은 이제 15개니까 15 곱하기 2 하면은 30. 구아닌 사이토신 5개니까 5 곱하기 3 하면은 15 해서 45죠. 48은 45보다 많다. 그렇지.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미음에서 피리미딘 계열 염기의 개수분의 퓨린 계열 염기의 개수는 2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데 니은까지는 했죠. 니은. 근데 니은하고 미음은 또 상보적이잖아요. 그럼 니은에 피리미딘이 있으면 미음에는 퓨린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니은에서 피리미딘의 개수는 18 더하기 6 해서 24고요. 그러니까 24니까 니은에서 피리미딘이 24니까 미음에서 퓨린이 24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에서 퓨린이 있으면 미음에는 피리미딘이 있기 때문에 니은에서 퓨린 계열은 AG죠. 더하면 얼마? 24. 해서 이거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미토콘드리아의 TCA 회로의 일부를 나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전자 전달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NADH와 FADH2 중에 하나이다. 네, TCA 회로 우리 공부했었죠? 한번 볼까요? 시트르산 C6고요. 알파케토글루타르산 C5고요. 석신산 C4고요.
그 다음에 원래 말산 있었는데, 그치? 우리가 외운 TCA 회로에 말산 있고, 말산이 옥살 아세트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옥살 아세트산 C4, 여기도 C4. 이 옥살 아세트산이 아세틸 코에이와 만나서 얘는 C2. 그래서 이제 시트르산 C6가 되는 거죠. TCA 회로의 이제 일부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전자전달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전달 효소가 어디 있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고요. 지금 수소연의 능동수송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고 여기가 이제 막사이 공간이 되겠네요. 그쵸? 그림을 뒤집어 놨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소이온의 능동수송 방향을 봐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A하고 B의 산화가 이쪽에서 일어나니까, 이쪽이 이제 위에 표시된, 위에 부분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라고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고요. A하고 B는 구분돼요, 여러분. NADH죠. A는 NADH의 산화로 방출된 전자는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 1으로 투입되고요. B는 FADH2입니다. FADH2의 산화로 방출된 전자는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 2로 투입됩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NADH 한 분자당은 약 3 ATP, FADH2 한 분자당은 약 2 ATP가 합성되게 되죠.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과정 1과 2에서 모두 A, NADH가 생성된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시트르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될 때 NADH 생기고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 될 때도 NADH 생기죠. 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로를 외웠기 때문에 이 회로의 1, 2, 3에서 생성되는 걸 뭐 꼼꼼하게 적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약간의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1, 2에서 NADH가 생성되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다음 니은. 과정 3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난다. 기질 수준 인산화로 ATP가 합성되는 곳은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 될 때죠. 2일 때입니다. 2.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에서 A 한 분자와 B 한 분자로부터 각각 전자전달계로 전달되는 전자의 개수. 이거 자주 물어봤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잘 풀었는지 선생님 걱정되긴 하는데 NADH 한 분자당, FADH2 한 분자당 전달되는 전자의 개수는 2개로 똑같죠? 그치? 같다, 디귿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얘는 하나당 3 ATP고 얘는 왜 2 ATP죠? 전달되는 전자의 수는 2개로 같으나 투입되는 위치가 다르고요. 그래서 능동 수송되는 수소이온의 수가 FADH2 한 분자 산화될 때보다 NADH 한 분자 산화될 때 능동 수송되는 수소이온의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한 분자당 약 3 ATP, 얘는 한 분자당 약 2 ATP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자의 개수는 2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5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그림 기억과 니은은 발효 과정이네요. 그래서 A가 B로, A가 C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 기억하고 니은이 사람의 근육세포와 효모를 순서 없이 나타났대요.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 젖산 발효가 일어나고요. 효모에서는 이제 산소가 있을 땐 산소호흡, 산소가 없을 땐 알코올 발효 진행되죠. 그리고 A, B, C는 에탄올, 젖산, 피로부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한 분자당 탄소수는 A와 B가 같다. 마지막 문장이 이제 핵심 문장이네요. 탄소수가 A와 B가 같다고 한다면 젖산과 피로부산이 이제 탄소수 3개로 같기 때문에 A하고 B가 젖산, 피로부산 중 하나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작 물질이 둘 다 A이기 때문에 A를 피로부산으로 잡고요. 탄소수가 A와 B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B를 젖산으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럼 남은 C는 이제 에탄올이 되고요. 에탄올은 탄소 2개짜리 화합물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알코올 발효 과정을 나타낸 거고 여기는 젖산 발효 과정을 나타낸 거니까 기억은 사람의 근육세포가 되는 거고
니은은 이제 알코올 발효 과정이니까 이제 효모가 되겠네요.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기억은 사람의 근육세포이다. 네, 맞고요. 니은. 과정 1에서 NAD 플러스가 환원된다. 아, 여러분 피루부산이 젖산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은 NAD 플러스의 환원이 아니라 NADH의 산화죠. 이렇게 산화돼서 NAD 플러스를 다시 만들어야 해당 과정에 재공급할 수가 있죠. 그게 발효 후반부 과정의 의미죠. NAD 플러스의 환원은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피로부산이 젖산될 때는 NADH의 산화, 피로부산의 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과정 2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지. 탄소수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알코올 발효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납니다. 디귿 맞습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표는 6종의 동물 A부터 F의 학명과 분류 단계를, 그림은 A부터 F 중 5종. 아, 여기는 6개를 제시해 놓고 개통수에서는 자리가 5자리네요. 이렇게 숫자 안 맞는 거 좀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 개통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그 A부터 F까지는 2개의 목, 3개의 과 로 분류된다. 네, 보겠습니다. 일단 학명을 보면 학명의 앞에 쓰는 건 속명이고 뒤에 건 이제 종소명인데 속명이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에쿠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속이 같으면 여러분 여기 분류 단계가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역인데 속이 같다면, 하위 분류 단계 같다면 상위 분류 단계 다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같은 속이기 때문에 과도 말과로 여기 같고요. 목도 말, 목으로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속명 같은 거 보이지 않네요. 네, 여기까지 분석하고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목은 2개의 목이라고 했는데 이미 말목, 소목 2개 나왔네요. 그쵸? 2개의 목은 말목하고 소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과로 분류된다고 했는데 말과, 코풀속과, 속과. 이미 3개 됐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위치시키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여기 나온 건 6개고 여기에 자리는 5자리예요. 그것에 유의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2를 여기다 놨네요. 2는 근데 뭐냐면 속과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같은 가지에서 분기하고 있으니까 유형관계 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씨 그리고 뭐 얘도 이제 같은 가지에서 분기하기 때문에 유형관계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3개의 과로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3개의 과로 나눠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속과 빼고 말과 2개, 그 다음에 코뿔속과니까 근데 C가 지금 여기 있네. 아, 그러면 여기를 코뿔속과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럼 여기는 이제 말과가 되면서 말과인 게 지금 얘하고 얘 우리가 찾았잖아요. 아, A하고 D 중에 하나면 되겠다. 기억 니은이 A하고 D 중에 하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이제 코뿔속과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A, D 위치 시켰고요. A, D 여기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고요. E 위치 있고요. C도 위치 잡아줬어요. 그쵸? 그럼 남은 거는 이제 B하고 F인데 B는 이제 소목이라고 이거 알려줬죠. 그럼 이제 목을 생각을 해보면 2개의 목으로 구분되는데 목은 과보다는 상위 분류 단계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을 이제 2개의 목으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면 지금 가지가 이렇게 분기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목으로 잡아야 되고 여기를 또 하나의 목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과는 말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말목이고 여기는 이제 소목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B는 소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위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B가 자리가 없네요. B를 만약에 개통수에다 표시하고 싶으면은 여기 무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소목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는 B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F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렇다면 F는 목은 말목이고, 그 다음에 과는 콧불 속 과여야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역. 기역과 니은은 같은 속에 속한다. 기역과 니은은 A와 D 중에 하나고요. 말목, 말과, 그리고 속명이 같았죠? 같은 속에 속한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F는 콧불 속과에 속한다. F, 콧불 속과. 네, 맞고요. 다음 디귿. C와 B의 유형관계는 여러분, 선생님, B가 위치하려면 이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C와 B의 유형관계는 C와 D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아니지. C와 D가 이제 같은 가지에서 분기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기 때문에 B보다는 그래서 C와 D가 더 가까운 거예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학명 그리고 분류 단계 그리고 개통수까지 통합적으로 묻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개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 유의하면서 풀고요. 문제에서 핵심 단서는 이거였어요. 2개의 목, 3개의 과. 그럼 이들을 무리 지을 때 상위 분류 단계가 과보다는 목이기 때문에 2개의 목은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3개의 과는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이제 개통수 분석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좋은 문제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이제 전사인자 또 유전자 발현 과정에 의해서 세포의 운명이 달라지는 세포 분화 과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동물의 초기 발생 중에 세포 분화에 대한 자료이다. 유전자 ABC는 전사인자 ABC를 암호화한다. 초기 발생 중 미분화 세포가 이자 세포로 분화하기 위해서는 전사인자 A와 B가 필요하다. 그럼 선생님 문제 내볼게요. 그럼 이자 세포에는 유전자 A, B만 있을까요? 아니야. 유전자는 수정란에서부터 유래한 세포들이기 때문에 모든 체세포의 유전적 구성은 동일하거든요. 유전자 A, B, C가 다 있으나 그 중에서 A, B만 발현되어 전사인자 A, B가 만들어지면 이자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화 세포가 망막 세포로 분화하기 위해서는 전사인자 A와 C가 필요하대요. 또 뇌세포로 분화하기 위해서는 B와 C가 필요하다. 표는 야생형, 정상, 이자세포, 망막세포, 뇌세포 이렇게 잘 분화가 일어났네요. 그런데 여기 1, 2, 3는 지금 돌연변인데 무슨 돌연변이냐면 유전자 A, B, C 중에 하나, 2는 나머지 두 유전자 중에 하나, 3는 나머지 하나가 결실된 돌연변이. 유전자가 결실되면 전사인자가 만들어지지 못하겠죠. 과연 어느 유전자가 결실됐는가를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돌연변이 1을 보니까요. 이자세포로 분화도 못하고요. 뇌세포로 분화도 못한다는 건 둘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전사인자가 뭐죠? 그치, B지. 따라서 1은 유전자 B가 결실되어서 전사인자 B가 합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자세포, 뇌세포로 분화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에만 돌연변이니까 나머지 AC는 온전히 있고 따라서 전사인자 AC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망막세포로의 분화는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는 이자세포로는 분화하지 못하는데 뇌세포로는 분화를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비결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두 유전자 중 하나의 결실이니까. 그치? 그럼 뭐가 결실되어야 뇌세포로 분화가 일어날까? 뇌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려면 유전자 BC는 있어야 되죠. 유전자 A 결실입니다. 유전자 A가 결실되어서 전사인자 A가 합성되지 않으면 이자세포로의 분화도 못 일어나고 망막세포로의 분화도 일어나지 못하겠네요.
네, 그러면 BA니까 남은 3는 유전자 C의 결실이고 전사인자 C가 만들어지지 못할 테니까 망막세포, 뇌세포로는 분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전사인자 A, B는 만들어져서 이자세포의 분화는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굉장히 그 전사인자, 세포 분화 쪽에서는 평이한 수준, 쉬운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걸 못 푼다면 개념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때예요.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은 X이다. 아니에요. 맞네요. 기억은 X이다. 네, 맞고요. 다음 니은. 원은 B가 결실된 돌연변이다. 네, 맞고요. 다음 디귿. 야생형의 이자세포. 선생님이 아까 이거 문제 낸 건데 야생형의 이자세포 혹은 뭐 망막세포 혹은 뇌세포에는 유전자 A, B, C가 모두 있죠. 모두 있는데 어떤 것이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고의 차이로 이렇게 세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에 B, C가 있다. 그렇지. 야생형의 이자세포에는 A, B, C 다 있어요. 유전자는 다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A, B만 발현되어 전사인자 A, B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자세포로 분화를 하는 거죠. 네, 디귿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으로 갈게요. 네, 16번 선생님이 이제 주목할 문제로 뽑았고요. PCR 문제입니다. PCR에서 이제 핵심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증폭된 것이냐, 프라이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X는 42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되고 42개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가 세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2개의 염기쌍인 거예요. 염기 서열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머 A의 서열은 AGTCAA이고 표는 프라이머 BCD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금 보면요. 실험 과정 계속 가보면 PCR에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넣은 후에 PCR 과정을 30회 반복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 2, 3에서 어떤 프라이머를 넣어줬는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모두 이중가닥 DNA가 증폭됐으며 증폭된 DNA 조각의 특징은 표와 같다 해서 염기쌍 개수, 수소결합의 총 개수 여기 알려주고요. 여기 니은은 30보다 크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선지를 잠깐 가보면 왜냐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디를 빨리 메꿔야 되는지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선지를 보면 프라이머 B에 3-말단 염기는 뭐냐 이런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니은하고 디귿이 있는데 이 디귿은 뭐냐 이런 선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프라이머 A, B, C, D를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시작은 어디부터 할 거냐면 지금 B, C, D의 염기 개수 여기 7 알려줬지만 B, C, D의 염기 서열을 알려주진 않았기 때문에 서열을 알려준 A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실험 결과를 보면 시험관 1에서 프라이머 A하고 B를 넣어줬고요. 시험관 2에는 B하고 C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3에는 C하고 D를 넣어줬어요. 네, 그래서 A의 서열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어쨌든 이중가닥 DNA가 증폭돼야 돼요. 네. AGTCAA의 서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5-부터 있으니까요. 쭉 찾아보면은 AGTCAA 여기 있죠. AGTCAA 그쵸? 그러면 이 프라이머의 서열이 이렇게 되고 이게 A고 그 다음에 5-3-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혹시 5-에 AGTCAA 있나 찾아보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 따라서 프라이머 A는 밑에 가닥을 주형으로 했을 때 이제 합성되는 그 새로운 가닥의 프라이머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프라이머 A가 붙는 위치는 여기일 거고 그쵸? 그 프라이머 A의 서열은 AGTCAA인 거예요. 그래서 5-에서 3- 쭉 이렇게 합성되니까 B는 이 위에 가닥에 붙으면서 서열은 밑에 가닥과 똑같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근데 B에 대해서는 지금 염기 개수는 안 알려주고 프라이머와 주형 가닥 사이에 수소결합의 총 개수를 알려주고 퓨린 계열 염기 개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프라이머 B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염기 개수, 프라이머를 구성한 염기 개수는 안 알려줬지만 수소결합의 개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AT 간에는 수소결합이 2개, 그리고 GC 간에는 수소결합이 3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AT가 이제 Y개, GC가 G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지금 X랑 헷갈려서 선생님이 이제 XY를 안 쓴 거예요. 네, 그래서 2X 더하기 3G를 했을 때 이게 16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Y랑 G는 소수가 나올 수는 없어. 딱 떨어지는 값이어야 돼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1이면은 14가 나와야 되는데 3의 배수 14 아니죠. 그쵸? 그럼 여기가 2면은 4, 16에 4 빼면 12니까 G가 4면은 되겠네요. 그치? 그때 프라이머를 구성한 염기수는 6개가 되겠네요. 또 해볼까요? 여기가 3이면 6, 10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여기가 4면은 8, 여기서 이제 8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가 5면은 10, 여기서 6 나올 수 있죠. 2. 그때는 프라이머의 염기수는 7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이면 12니까 여기서 4 나올 수 없고요. 7이면은 14니까 여기서 2 나올 수 없고요. 여기가 8이면은 8이 16, 여기 0이면 되겠네요. 만약 여기 염기 개수를 알려줬다면 딱 한 경우로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염기 개수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세 경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라이머에 있는 퓨린 계열의 개수는 5개여야 된대요. 퓨린 계열은 아데닌하고 구아닌, 아데닌하고 구아닌 합쳐서 5개의 조건 만족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A는 이 밑에 가닥에 붙으면서 5-3-로 쭉 이렇게 합성하니까 B는 여기에서 붙어서 5-3-로 쭉 합성되는 거죠. B의 서열은 밑에 가닥과 서열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끝부터 봤어요. 끝부터 봤더니 AG가 너무 많다. 그치? 느낌이 안 좋아요?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하면 퓨린 계열 염기 5개의 만족이거든요. 근데 만족이고 이제 그때의 염기, 프라이머의 염기 수는 8개인데 8개일 때 여기 보면은 8개일 때 AT가 8개, GC가 0개인데 여기 지금 다 AT로만 돼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 너무 AG가 몰려있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5개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들어오면요. 여기 7개 들어오면 여기부터 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해서 퓨린 계열 염기 5개 만족하고요. AT 하나, 둘, 셋, 넷, 5개, GC 몇 개? 2개 해가지고 이 경우가 이제 만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B는 서열이 프라이머 A의 서열은 얘와 같고요. 프라이머 B의 서열은 얘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기역선지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선지 기역. B의 3-말단 쪽 염기는 아데닌입니다. 그래서 티민이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일단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를 찾았으니 이제 C를 찾아봅시다. B하고 C를 넣어준 시험관은 2예요. 2. 근데 2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많이 주고 있어요. 뭘 알려주고 있냐면 증폭된 염기 쌍의 수가 30개고 염기간 수소 결합의 수가 73개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몇 개죠? 42개죠. 42개인데 지금 B는 7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끝에서. 그럼 7개를 빼면 35개야. 근데 증폭된 염기쌍이 30개란 얘기는 몇 개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5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C는 이 끝에서 이제 5개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와서 B가 위에 가닥과 상보적인 거니까 C는 아래 가닥과 상보적이라서 C의 서열 자체는 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C는 또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염기인지도 모르지만 이 수소 결합의 개수가 15개라고 알려주고 있죠. 한번 볼게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여기가 이제는 15가 되는 거예요. 15. 15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면 15가 되냐? 여기가 0, 5. 하면은 이제 15가 되거나 혹은 여기가 3, 6을 빼면 9니까 여기 3. 이것도 괜찮다. 그치? 그러면은 3, 3 딱 보이네. AT가 3개, GC가 3개. 해서 지금 C는 6개. 여기 6개 염기로 되면은 하나, 둘, 셋,
G 3개, 하나, 둘, 셋, AT 3개 해서 되겠네요. 그래서 BC를 넣었을 때 증폭된 염기쌍이 30쌍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끝에서 몇 개가 들어오는지가 벌써 파악이 돼서 C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랬을 때 그 C를 구성하는 퓨린 계열 염기 개수가 이제 기억이니까 그게 이제 니은 선지거든요. 니은 선지 좀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 퓨린 계열은 아데닌하고 구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래서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맞는 선지. 네,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디귿 선지 이제 해결해 볼 건데요. 시험관 3에는 C와 D를 넣어줬습니다. C와 D를 넣어줬어. C는 밑에 가닥과 이제 상보적이고 C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는 그럼 여기에서 붙어야 되고 D의 서열은 밑에 가닥과 서열이 같겠죠. D를 찾을 건데 D에 대해선 정보를 좀 주고 있어요. D의 염기 개수는 7개다. 그리고 수소결합의 총 개수는 17개다. 그리고 퓨린 계열 수는 3개다.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면 수소결합의 수가 17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토탈 염기 수가 7개가 되려면 이건 여기가 4, 여기가 3일 때 8 더하기 9해서 17 되고 4 더하기 3에서 이제 7이 되는 거거든요. 즉 프라이머 D는 AT 4개, GC 3개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D를 한번 찾아보죠. D는 어디가 되면 되냐? AT 4개, 그 다음에 GC 3개. 여기 끝에서 4개 들어옵시다. 4개 들어오면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이제 D라고 하면 D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염기고요. 그 다음에 AT는 4개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되고요. GC는 하나, 둘, 셋 되고요. 퓨린 계열은 이제 아데닌, 구아닌이 3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됐다. 그래서 D는 얘와 서열이 똑같게 되고요. 끝에서 이제 4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 시험관에서 증폭되는 염기쌍의 수는 몇 개냐? 저쪽 끝에서 5개 들어오고 이쪽에서 4개 들어오는 거죠. 5개, 4개. 전체 42개에서 5개, 4개 들어오니까 9개 들어오는 겁니다. 그쵸? 그럼 계산하면은 33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33이야. 이게 뭐냐면 니은입니다. 근데 니은을 묻고 있진 않지만 문제에서 니은은 3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만족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는 셈이죠. 33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값을 구해야 되는데 디귿 값은 수소결합의 수야. 그럼 여기 그림 다시 가서 여기 서열 다시 가서 여기서 이제 5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4개 들어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나한테 다 세란 얘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처음에 했을 텐데 뭐를 알려줬냐면 시험관 2에서의 수소결합 수를 알려줬죠. 이걸 활용해야지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2는 B하고 C 넣어줬을 테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염기간 수소결합의 수가 73개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73개에다가 3개만 더 더하면 되지. 그치? 7개만 더 더하면 돼요. 73 더하기 7 해서 여기는 80이 되겠습니다. 답은 디귿은 80이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CR 문제였는데 서열을 그러니까 위에 가닥과 상보적인지 아래 가닥과 상보적인지 생각하면서 서열을 그때그때 쓰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 서열은 이 2 가닥 역시 상보적이다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소결합의 수로 이런 식 같은 거 세워서 과감하게 상황을 설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16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17번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제였고요. 선생님도 좀 찾지 못해서 종결코돈이 잘 안 보여서 좀 애를 먹었는데요. XYG로부터 폴리펩타이드 XYG가 합성되고 모두 게시코돈에서 시작하여 종결코돈에서 끝난다. 자, XYG를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원래 일반적인 문제의 형태는 X의 서열을 제시하는데 X의 서열을 제시 안 하고 X로부터 합성된 폴리펩타이드 X는 9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미노산 서열은 릴이라고 하면은 메사이오닌, 그 다음에 알라닌. 여기 리을은 알려줬는데 그 다음이
나, 다 순이다. 가나다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의 서열은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리을 2개고요. 기역 2개, 그 다음 니은 3개, 디귿 2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맞죠? 그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더해서 9개 맞고. 아, 이거 찾아야 되겠고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뭔지. 그 다음에 Y는 X의 전사 주형 가닥에서 2개의 염기가 1회 결실되고 그 다음에 2개가 1회 삽입된 것이다. 그 Y의 이중가닥 DNA 중 전사 주형 가닥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해서 서열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X에서 결실되고 삽입돼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X를 생각할 때는 Y에서 이제 결실됐다는 건 X에는 원래 있었다는 거고 Y에서 삽입됐다는 것은 X에는 원래 없었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X의 전사주형 가닥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찾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거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해보면 자, 여기서 지금 5-부터 했을 때 게시코드는 안 보이니까요. 여기 이제 여기가 전사 주형 가닥에서 이제 5-AUG 게시코드는 찾았죠. 그쵸? 여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메사이오닌 됐고요. 그러면 GCA니까 GCA 하면은 알라닌.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리을은 일단 만들었어요. 리을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작이 A로 시작하잖아요. 아데닌. 그런데 류신의 시작 염기는 U 아니면 C고요. 발린의 시작 염기는 G고요. 그렇죠? 라이신의 시작 염기는 A니까 오케이. 라이신으로 잡자. 그래서 라이신으로 시작하는 디귿이 그 다음에 오는 아미노산 서열이다 생각하면 A 그 다음에 라이신 되려면은 A죠. 그 다음이. 그럼 A가 되려면 여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X가 되려면. 그러니까 Y가 될 때는 이게 삽입된 거지. 그쵸?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AAG 해서 우리가 라이신 만들었고요. 라이신 다음엔 류신 나와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UUG 하면은 UUG 하면 류신 괜찮네요. 좋고. 그 다음은 서열이 뭐냐면 GUU란 말이에요. GUU 하면은 발린입니다. 발린으로 시작하는 게 있죠. 니은. 따라서 얘가 니은이면 되겠습니다. GUU 해서 발린 만들고요. CAA 하면은 글루타민. 오케이, 좋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UGG 하면은 UGG 하면 트립토판. 네, 괜찮네요. 그 다음에 CUU 하면은 류신. 뭐 지금 우리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돌연변이 그치? 어쨌든 여기가 이제 류신으로 시작하는 기억이라는 거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류신 그 다음은 GUG니까 GUG 하면 발린 해서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X가 Y로 될 때 이 부분이 삽입된 거고 X가 Y로 될 때 결시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제시된 건 지금 X가 아니라 Y의 서열이에요. 그쵸? 그럼 뭔가 들어오면서 종결 코돈을 만드는 케이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G에서 그 G의 조건도 있죠. 6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4번째 아미노산은 트립토판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새로 생겨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아데닌하고 아데닌 사이 있죠. 여기에 T 그 다음에 C 이게 삽입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럼 여기가 CUA 해서 류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GUG 해서 GUG 하면 발린 됐죠. 그 다음에 UGA 하면 종결코돈 되잖아요. 그쵸? 종결코돈 만들었습니다. 우리 X를 합성할 때 사용된 종결코돈은 UGA 이렇게 찾았고요. 이 부분은 실제 그 X가 Y가 될 때 결실된 부분이에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G는 X의 전사 주형 가닥에서 한 개의 사이토신이 결실됐는데 6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4번째 아미노산은 트립토판이어야 된대요. 그럼 보면 하나, 둘, 셋, 4번째쯤 이쯤에서 트립토판이 나와야 되는데 트립토판을 지정하는 코도는 UGG예요. UGG. 그럼 여기가 UGG
G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네 번째가 되면 돼. 얘가 이제 네 번째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아미노산 서열 좀 써보면 여기 메사이오닌, 그 다음에 여기는 알라닌, 그 다음에 여기는 AAG. 근데 이제 하나 사이토신 빠지면서 얘가 네 번째 아미노산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빠지면 되겠다. 여기가 빠지면서 AAU 하면은 아스파라진. 그리고 네 번째 트립토판.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죠. 코드 이제 서열이. 그러면은 UUC 하면은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AAU 하면은 아스파라진. 아스파라진은 아까 나왔었던 거죠. 아까 나왔던 거니까 우리 세지 맙시다. 6종류의 아미노산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 5개예요, 종류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GGC, GGC, 글라이신. 글라이신 앞에서 없었죠? 6개 됐다. 그 다음엔 이제 종결 코드는 나와야겠네요. 그쵸? UAG. 그래서 G를 합성할 때 사용된 그 종결 코드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UAG. 그래서 UA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6종류의 아미노산도 만족했고, 네 번째 아미노산 트립토판인 것도 만족했고요. 네, 그래서 보기로 가면 기억. 디귿은 가이다 그랬는데, 네, 디귿은 가 맞고요. 다음 니은. A라는 것은 이제 삽입된 부분인데, 삽입된 부분은 여기에요, 여러분. CG. 그러니까 아데닌은 없죠.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X와 G가 합성될 때 사용된 종결 코드는 다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답은 1번 기억입니다. 네, 17번 문제. 보통은 이제 X의 서열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Y 서열을 통해 X의 서열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조금 색달랐고, 그 코돈을 잘 찾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마 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으로 갈게요. 지구의 대기 변화와 생물의 출현 과정이고 기억, 니은, 디귿은 광합성 세균, 호기성 세균, 무산소호흡 종속 영양 생물이다.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무산소호흡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CO2를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광합성 세균이 출현했을 거고요. 광합성 결과 방출된 산소를 이용하는 이제 산소호흡 세균, 호기성 세균이 출현했겠죠.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기억은 호기성 세균이다. 아니, 무산소호흡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니은은 광합성 세균으로서 광합성을 할 수 있죠.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네, 맞고요. 디귿. 효모는 여러분 단세포 진핵생물입니다. 여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원핵생물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다음 19번으로 갈게요. 선생님은 17번보다 19번을 먼저 풀었거든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더 자신 있어서 여러분도 킬러 파트 중에서도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두 집단 가와 나에서 꼬리털색 유전에 관한 자료인데, 꼬리털색은 상염색체에 있는 갈색 꼬리털 대립 유전자와 흰색 꼬리털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되며, 우성이 뭔지 알려줬으면 조금 쉽게 풀리는데 지금 우성 유전자가 뭔지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집단 가와 나에서 이 갈색 유전자의 빈도, 흰색 유전자의 빈도를 구해야 돼요. 가와 나 각각은 각각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이루는 집단이면서 개체수는 서로 다르대요. 가에서 갈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수 분의 갈색 꼬리털 대립 유전자 수가 7분의 8이다. 여러분 이걸 먼저 보고 그럼 갈색을 먼저 열성으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 유전자 빈도를 P, 갈색 유전자 빈도를 Q라고 하면 갈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수는 Q제곱 곱하기 가 집단의 전체 개체수 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갈색 꼬리털 대립 유전자 수는 Q제곱 가에는 그 대립 유전자가 2개 있으니까 2 쓰고요. 2PQ 곱하기 가에는 그 대립 유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더해서 가. 이것이 7분의 8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P 대신에 1-Q 넣어서 풀면 Q 값이
0 또는 8분의 14라는 이상한 값이 나와요. 모순이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갈색이 열성이 아니라 갈색이 우성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성을 안 알려줘서 한 번은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갈색 유전자를 라지 A, 뭐 흰색 유전자를 스몰 a로 놓고요. 갈색 유전자의 빈도를 P, 흰색 유전자 빈도를 Q라고 놓을게요. 네, 그러면 다시 한 번씩 세워볼게요. 가에서 갈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수는 P제곱 더하기 2PQ 곱하기 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갈색 꼬리털 대립 유전자 수는 P제곱에는 그 유전자 2개 있고 2PQ에는 그 유전자 하나 있죠. 해서 가. 이것이 7분의 8이다. 이 가는 선생님이 지금 개체수 모르기 때문에 가라고 쓴 겁니다. 가 집단의 개체수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오냐면 Q는 3P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P 더하기 Q는 1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가 집단에서 Q는 4분의 3이고 P는 4분의 1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 집단은 끝냈고요. 그 다음 가에서 흰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수라는 것은 흰색 유전자의 빈도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Q제곱 16분의 9 가 집단의 개체수 가는 나에서 갈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수의 3배이다. 근데 나는 아직 못 구했죠. 여기를 이제 P, 여기를 Q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나에서 갈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수는 P제곱 더하기 2PQ예요. 곱하기 나 집단의 개체수 모르니까 나라고 하고 이것의 3배이다. 여기다 3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 식이 이제 가와 나에 관한 하나의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으로 가면 가와 나 개체들을 모두 합쳐서 갈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의 비율을 구하면 2분의 1이다라고 했는데 갈색은 P제곱 더하기 2PQ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잠시 다시 생각해보면 갈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의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흰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의 비율은 또 2분의 1이라는 얘기. 갈색 아니면 흰색이니까. 그치? 우열관계 명확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쓰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가와 나의 개체들을 모두 합쳐서 갈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의 비율을 구하면 전체 개체수는 일단 가 더하기 나가 되고요. 가에서 흰색 꼬리털 개체수는 16분의 9. 16분의 9 가 이렇게 해야 되지. 가의 개체수. 이것 더하기 나에서 흰색 꼬리털을 갖는 개체수는 Q제곱 곱하기 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했을 때 이게 이제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율이. 전체 개체수 중에 흰색 꼬리털인 그 개체수가.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미지수가 지금 가하고 나에 관한 식이니까 정리해서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이 Q 값이 2분의 1인 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일단 가는 뭐 나인지 정리하고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나에 대해서 정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나 집단에서 Q 값은 2분의 1, 그 다음에 P 값은 2분의 1 해서 이제 이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에서 이미의 갈색 꼬리털을 갖는 암컷, 갈색은 라지 A 아니면 라지 A 스몰 a예요. 이것이 이미의 갈색 꼬리털을 갖는 수컷, 갈색 꼬리털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이 흰색 꼬리털, 스몰 a일 확률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뭐지? P제곱 더하기 2PQ분의 2PQ. P제곱 더하기 2PQ분의 2PQ 곱하기 그 사이에서 스몰 a가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P제곱 더하기 2PQ분의 2PQ는 식 정리하면 1 더하기 Q분의 2Q입니다. 이거 정도는 외워주고 있으면 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려요. 그러면 지금 Q가 2분의 1이니까 넣으면 2분의 3분의 1이니까 2분의 2, 3분의 2네요. 그래서 식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그 사이에서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해서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9분의 1. 자, 일단 우성을 안 알려줘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멘델 집단이야. 가와 나 멘델 집단이니까 일단 이 조건을 활용해서 가에서의 PQ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활용해서 이제 나에서의 PQ 값을 구하고 나서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네, 19번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20번으로 갈게요. 네, 이건 저땅 오페론 문제고요. 기역, 니은, 디귿이 어느 부위인지는 알죠, 여러분? 기역은 이제 조절 유전자 부분이고 니은은 프로모터, 디귿은 구조 유전자입니다. 나는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 대장균을 배양한 결과 야생형은 이제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A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인데 뭐가 결실된 거냐면 기역과 니은 중 하나가 결실된 돌연변이고 그래서 지금 대장균 수가 늘지 못했다는 것은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젖당분해 요소가 합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결실됐을 때? 그치? 니은이 결실됐을 때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지 않기 때문에 젖당분해 요소가 합성되지 않죠? 따라서 돌연변이 A는 니은이 결실된 돌연변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역. 젖당분해 요소의 아미노산 서열은 기역이 아니라 디귿, 구조 유전자에 암호화돼 있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A는 니은이 결실된 돌연변이다. 네, 맞고요. 다음 디귿. 구간 1에서 야생형 대장균은 젖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생성하죠. 여러분 얘는 조절 유전자는 젖당이 있든 없든 항상 발현됩니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생성이 되나 그 억제 단백질이 젖당과 결합하여 작동 부위에 붙지 못하기 때문에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어서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젖당분해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디귿 맞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0 수능 생명과학 2 모든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4문제를 짚어줬는데 아마 모든 학생들이 생투를 본 학생들이 그 4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거고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했지만 그 킬러 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신 있고 빠르게 풀 실력을 갖추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알겠죠? 앞으로 수능에서 생투 준비하는 학생들 그 부분에 유념해서 공부 잘해서 준비 잘해서 여러분이 치를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